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비방지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헐뜯을 비자, 헐뜯을 방자, 갈짓자, 나음목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수는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게 헐뜯는다 그런 뜻입니다. 헐뜯을 비자, 헐뜯을 방자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어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유래를 이제 잠깐 읽어보고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유래 보면은요, 여임금 백성은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펴 태평성대를 노래하게 하고 검소한 생활과 어진 다스림으로 덕치 기감이 되었다. 왕의 후계자 단주 태자는 덕이 부족하고 성질이 급해서 다투기를 잘해 후계자가 될 수 없다 하자 사학이란 대신이 순이라는 젊은이를 추천하고 백성들에게 오전을 잘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위로 삼고 나라는 일을 맡기길 때마다 순은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아주 잘 처리했으므로 마침내 여임금은 내 사위로 진짜 성이다라고 외치며 그를 후계자로 확정해버렸다. 그토록 왕의 백성의 끔찍이 위하고 선정을 베풀어 성인으로 추앙받는 여임금이었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자기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국리 끝에 골문 앞에 큰 북을 매달고 대골 안 다리 목에는 나무 4개를 엮어 기둥을 세웠다. 북은 백성으로부터 임금한테 쓴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쳐서 알리라는 뜻이고, 기둥은 임금이 정치가 불만스러울 경우 적으라는 뜻이었다. 그 북을 감간지교라고 했고 기둥을 비방지목이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임금이 그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읽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북을 쳐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나무 기둥에다가 글을 써서 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임금은 이제 그걸 읽고 그 백성의 뜻을 받들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현대의 정치 사람들이라든지 또 국민들도 모두 배워야 할 점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비망지목은 우리 이제 한자 뿌리치 채널이니까요. 한자 뿌리치 뽑아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임금의 나란 일을 하면서 백성이 지금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은 바로 북을 쳐서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여기에 잘못된 여임금이나 뭐 그 궁궐에서 잘못된 정치를 하거나 또 나란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나무에다 적어가지고 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서 고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비망지목에 대해서 강의를 자세히 또 뿌리째 뽑아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자, 헐뜯을 비는 1급에 있습니다. 그 헐뜯다는 것은 뭐냐면 남의 흠을 잡아내어 나쁘게 말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자성으로 보면은요, 한자성으로 보면 해석이 이거는 말씀언이에요. 말씀언. 그 다음에 요거는 안일비자죠. 안일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헛듣거나 남의 잘못된 말을 말할 때는 그게 남의 잘못된 지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대고 말을 하면 고쳐지는데, 그게 아니고 남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헐뜯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니까 헐뜯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상 해석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뿌리 채널이니까 말씀원변은 또 어떠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는데 바로 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말씀을 변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돼지의 머리 변이, 위에 맨 머리는 돼지의 머리니까 이게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눈, 바로 머리 밑에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눈 밑에 뭐예요? 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코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코 밑에 뭐예요? 입이 있죠. 그래서 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인식해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원이에요. 요거는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안일비는, 이게 안일비인데요. 안일비. 안일비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부정, 아니다,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있는 모양이에요. 있는 모양.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따 바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안일피인데 왜 아니냐면은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마음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 싸우고 막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등을 대고 있어요. 등을 대고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등을 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등을 대고 맞대고 돌아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게 이제 아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그렇게 서로 이제 멀어져 갖고 등만 대고 등이 대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안일비자입니다. 등을 서로, 사람이 서로 좋아하면은 앞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옹도 하고 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이게 마음이 안 맞고 막 싸우고 틀어지면은 이게 등을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일비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양쪽에 어떤 넓은 게 있으면 또 이거를 또 안일비자로 썼어요.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안일비자가 들어가는 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일비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아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랬다고 했죠.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다, 그런 건 뭐예요? 마음이 안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 좋은 게 슬프다, 괴롭다, 막 그렇다는 게,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이 지금 어떤 게, 그 여기서는 지금 서로 그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틀어졌다,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헤어졌다든가 아니면 좋았던 사람이 그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틀어졌을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플비예요. 슬플비. 예, 슬플비입니다. 이거는 4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다 해석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요, 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기우자예요. 기우자. 기우자라는 것은 새의 양날개, 사의 양날개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날개가 아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새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새가 물총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는 뭐냐면, 예, 물총새 비예요. 물총새 비입니다. 요거는 1급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총새니까 물 근처에 있잖아요. 물총새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뾰족하고 날카로운 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호수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그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에서 돌아다니는 고기를 발견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바로 자기 앞에 있으면은 요때 여기엔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고 밑에가 이제 저 호수나 뭐 이렇게 저기 냇가나 그런 뜻이죠. 밑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수가 냇가 이렇게 밑에가 있는 것이잖아요. 위에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기가 이렇게 떠돌아 다닐 때 이 새가 몸을 밑으로 숙이고 다리를 팍 차는 거예요. 나무를 차면서 그 반동으로 쑥 들어가는 거,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날개의 짓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접어가지고 날개를 전혀 쓰지를 않아요. 다리 힘으로만 툭 쳐가지고 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지나가던 고기를 딱 입으로 잡아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잡는 새, 그래 먹잇감을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잡는 거예요. 이게 물총새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날개를 짓을 한 게 아니고 날개를 접었잖아요. 접고 밑으로 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쓰지 않고 먹잇감을 잡는다 그래서 물총새가 그래요. 그래서 물총새 비입니다, 이게. 네, 물총새 비. 요건 1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자, 그러면은 사람인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역사 드라마 뭐 이렇게 역사 영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우리 이순신 장군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지금 영화를 실제로 보거나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드라마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순신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거 봤어요? 진짜로?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분이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거를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물은 없죠. 돌아가고 없죠. 그리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배우가 하는 거예요. 배우가. 그러니까 배우가 하는 거니까 실제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역을 하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 그래서 배우 배자. 배우배. 그럼 여기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손숫자죠. 손숫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지금 적과 싸우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 우리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싸울 때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응? 활이나 창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잡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 동료하고 싸워요? 아니면 적하고 싸워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아군이 아닌 적군하고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물리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군이 같은 동료군이 아닌 아군이 아닌 적군과 싸워서 물리친다. 그래서 여기는 물리칠 배자입니다. 물리칠 배. 요거는 3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하듯이 이게 또 아니다라는 뜻도 있고 양쪽에 뭐 넓은 모양 그랬죠. 양쪽에 넓은 모양. 바로 이제 요 두 개가 양쪽에 넓은 모양에 해당되는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나비가 있는데 나비는 벌레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벌레충자를 썼어요. 벌레충. 그 다음에 요거는 양쪽으로 뭐가 있다, 넓게 있다 그런 뜻이니까 양쪽으로 넓게 이렇게 지금 있는 모양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날비자예요. 날비자. 날비자.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벌레하고 나비만 있는 게 아니죠. 잠자리도 벌레에 해당되죠. 그러면서 날개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매미 같은 거. 이런 거. 그 곤충들 풍뎅이 이런 것도 전부 날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모기 같은 것도 그렇죠. 다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날개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게호자예요. 지게호. 지게호자는 요거는 양쪽으로 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양쪽으로 넓게 뭐가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뭐가 있다. 양쪽으로 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안일비자도 되지만 양쪽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게호자로 썼는데 지게호를 또 집을 의미합니다. 집. 왜 그러냐면요. 이건 한자는 옛날 한자고 옛날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가 거의 90% 이상이 농경사회였죠. 그러면서 거기에 농사를 지면서 필수적으로 농기구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지게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지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게호자는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집에 있는 문이 양쪽으로 넓게 있죠. 이렇게 방문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이렇게 양쪽으로 넓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집에 양쪽으로 대문이 있는 거, 문이 있거나 또는 저 방문이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문짝비라고 합니다. 이거. 문짝비. 바로 이게 문짝이죠. 그리고 양쪽으로 넓게 있잖아요. 그래서 넓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양쪽으로 날개가 넓게 있고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넓게 있는 거. 그런 걸 문이라고 해요. 문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문짝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헐뜯을 방. 자, 헐뜯을 방은 1급에 있습니다. 헐뜯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흠을 잡아내야 나쁘게 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말씀원변이에요. 헐뜯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남에게 비판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뭐 그런 것이잖아요. 나쁘게 말하거나 이런 거. 이게 말씀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곁방자예요. 곁방자. 그러니까 곁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뭐 헐뜯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게 뭐냐면 옛날에는 공개 처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처형을 공개 처형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뭐 죄인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 화면에 나오잖아요. 물론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가리기는 하지만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매달아 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죽을 만도 하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헐뜯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서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헐뜯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헐뜯을 방자입니다. 자, 그러면 곁방자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곁방자인데, 곁방자는 2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인자를 써도 같이 써도 이게 곁방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곁방자 위에가 이게 설립자예요. 설립자. 이게 설립자인데, 설립자고, 그 다음에 설립자 밑에가 이거예요. 간머리변. 간머리, 요거는 집을 뜻합니다. 건물, 집을 뜻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네모방 또는 방법방 또는 네모방, 방법방, 그 다음에 방향방 그래요. 예, 이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그래요. 지금 요게 이제 간머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간머리 있죠. 간머리인데, 간머리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네모난 게 뭐냐면 집 안에 방이 네모냈잖아요. 그게 집 안에 방이 네모내가지고 그 네모난 안에 서 있는 물건들. 그게 농이라든지, 우리 뭐, 지금으로 보면 뭐 농이 있고, 뭐 책상 있고, 뭐, 냉장고, TV, 뭐, 식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다 세워져 있잖아요. 뉘어져 있어요? 거꾸로 돼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집에 가면은 전부 다 가까이 그런 것들 있죠. 침대, TV, 냉장고, 그 다음에 책상, 뭐, 장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 거. 이게 집 안에 네모난 방 안에서 그 세워져 있는 것들이 곁에 두고 쓴다. 그러니까 곁방자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요? 사람이 곁에 두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도 곁방자고 사람 인자를 안 써도 곁방자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2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제 곁방자가 그런 건지 이제 좀 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간머리가 왜 집이냐면은요. 이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은 집 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양쪽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갓도 이렇게 뼈쪽 올라오고 갓챙이 있고 그다음에 갓근이 이렇게 있어서 갓머리배라고 하는 거고 또 지붕 모양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의미하고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갓머리가요. 자, 그다음에 설립자는 왜 설립자냐면요. 지금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붕을 올린 거죠. 이렇게 지붕을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평평한 땅에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올린 거죠. 네, 그게 바로 설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립자다. 그래서 세우다 그런 뜻이죠. 건설하다, 또 똑바로 서다, 또 생기다. 없었던 건데 생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7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깃발을 이게 깃발인데 방향방자 네모방. 그 다음에 방향방. 그 다음에 네모방, 방향방, 방법방.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7급에 있는데 이거는 깃발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깃발인데요. 깃발 모양. 깃발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깃발이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깃발 천이 네모났죠. 그러니까 네모나니까 네모방을 쓰는 거고, 또 방향이 바람이 여짝으로 불면 여기에 펄락이고, 또 여짝으로 불면 또 여짝으로 펄락이고, 또 여짝으로 바람이 불면 저짝으로 펄락이고, 저짝에서 또 여짝으로 불면 여짝으로 펄락. 이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방향방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깃발은 또 우리가 태국기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그 태국기가 있잖아. 미국의 국기도 있고, 영국의 국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국기가 있고 하면은 그 국기들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다양하면서 자기 나라임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 그걸 알리는 방법. 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방법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갈짓자. 갈짓자는 3급에 있습니다. 가다란 뜻은 앞을 향하여 움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눈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발자국을 남겨가면서 간 모습이에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계속 이어보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쭉 갑니다. 계속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글자화 해야 되니까 요거를 싹 지우고 이렇게만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가 이제 점주자인데요. 점주자인데 이거는 계속을 나타내요. 한자 모양,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쓰고, 계속을 나타내기도 쓰고, 그 다음에 점 모양 사물을 나타낼 때도 쓴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뜻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은 거니까 점을 딱 쳐주면서 계속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짓자예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쭉 계속 가는, 점을 써서 계속 이렇게 가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갈짓자다. 가다. 그런 뜻. 그래서 가다, 뭐뭐이다, 또 뭐뭐에게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어조사로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영지지, 지초지 그래요. 영지지, 지초지. 같은 말이에요. 지초나 영지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요거는 초두배인데요. 초두배인데 한자상으로서는 버섯을 풀로 봤어요. 예, 그래서 초두면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지는 그러니까 버섯 종류는 그 강한 햇빛은 싫어해요. 그런데 약간 햇빛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햇빛을 원하는데 그 햇빛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나면요. 하나가 밑에서 여기서 나면 또 열이 가고 또 여짝에서 나고 또 여짝에서 나고 여짝에서 나고 여짝에서 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요. 왜요? 햇빛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을 놨다면 여짝에서 또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버섯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여짝이 나고 또 여짝이 나고 또 여짝이 나고 이런 식으로 나요. 버섯 종류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지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짓자 모양으로 난다 그래서 갈짓자를 쓴 겁니다. 이게. 예, 요거는 2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모자랄 핍자입니다. 이거는 모자랄 핍. 이게 모자랄 핍자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삐침변이에요. 삐침변. 삐침
편. 그래서 비추면 꺾다,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제 계속 끈이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선에서 끊어졌어요. 그게 꺾이다 그랬으니까, 삐침변을 써서 꺾였으니까,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끊어졌는데, 어떤 물건을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데, 여기에 못 미친다, 못 미쳐서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자란다, 그래서 모자랄 핍자예요.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자, 나무 목자는요, 예, 8급에 있습니다. 근데 나무 목자는 이제 그 나무란 뜻이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줄기나 가지, 목줄로 되어 여러 해살이 식물 그래요. 그게 나무 목자는 또 어떻게 해서 나무 목자냐. 이렇게 보면요, 평평한 땅에 그 줄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있죠. 그 다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또 이렇게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180도로 돌리면은 바로 이런 거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실제 나무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180도로 돌리는 게 바로 나무 목자다. 그런 겁니다. 왜냐? 왜 돌려요?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무가 쓰기도 불편하잖아요.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요걸 실제 나무를 갖다가 그려서 이렇게 돌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나무 목자입니다. 좋아요. 자, 나무 목자는 8급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아서 나무 목자를 들어가는 한자를 좀 헷갈리는 한자와 또 여러 가지 나무목에 들어가는 한자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게 나무 목자가 이게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자예요. 자, 입구자는, 우리 입구자는, 나무 목자는 아까 설명했죠. 입구자는 입의 모양, 그 다음에 입으로 쓰이는 기능, 뭐, 우리가 지금 말하거나, 뭘 먹거나, 또는 뭐, 또, 뭐, 얘기를 하거나, 또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헐뜯은 얘기, 뭐, 그 다음에 입에 해당되는 목구멍, 혀, 뭐, 이빨, 이런, 안에 들어있는, 그 입의 모든 쓰임과 기능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건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입구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나타내냐면, 먹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 목자 밑에다 입구자를 썼잖아요. 그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과일나무에 해당되잖아요. 빨리 그렇게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 이게 나무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과일나무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일이 먹을 것이 밑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 떨어지는 게 맛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라든지 또는 사과라든지 뭐 이런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맛은 없어요. 그런 것은. 근데 이상하게 떨어져야 맛있는 게 있어. 땅으로 떨어져야 맛있는 거. 그게 뭐예요? 살구예요, 살구. 여러분이 살구를 진짜 나무 열매, 노랗다고 해서 나무 이게 있는 거를 갖다 따면은 쉬어서 못 먹어, 쉬어서. 예. 근데 이렇게 딱 살구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하나 쉬지도 않고 달고 그 향이 엄청 향이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걸 먹어보세요. 한번 살구 밑에 떨어지는 게 뭐 깔끔하게 떨어져요. 아니면 씻어서 먹어야죠. 당연히 땅에 떨어졌는데. 근데 다른 과일에 비해서 땅에 떨어진 게 맛있는 게 바로 살구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이 나무 밑에다 입구자로 써지는 것은 바로 그 떨어지는 게 맛있다. 그래서 살구 행자입니다. 이건. 살구 행자예요. 요 2급에 있어요. 근데 헷갈린 게 또 있죠. 나무인데 위에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자,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밑에 있는데 살구 행자인데요. 위에 있으면은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 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이것도 먹을 것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자, 위에 있는데, 우리 보면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익으면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밑에 있으면은, 그건 썩어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이에요.
낙화된 거죠. 그러니까 못 쓰는 것들이죠.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은. 그러니까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는 익었으면 따야 돼. 따서 먹어야 맛있어요. 그거는 또. 이 살구하고 달라요. 반대예요. 그래서, 자,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 홍시가 막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은? 홍시가 된가? 완전히 그냥 다 깨지죠. 그냥. 못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요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요 밑에서. 지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럼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는 익으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따야 돼. 그래야 따서 먹어야 맛있어요. 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따지 않고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을 매자. 어리석을 매자예요. 예.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나무 목자가 뚝 떠 있죠. 여기 나무 목자가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여기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리고 이건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지금 이렇게 방석을 펴놓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원에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나무 밑에, 나무에서 지금, 나무에서 이렇게 사람이 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쉴 휴자입니다. 이거는 7급에 있어요. 그래서 쉴 휴자예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고, 요거는 새 추자예요. 새 추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에 보면은 새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모여서 앉아 있어. 예.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나무에 막 새들이 여러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나무에 새들이 모여 있다 해서 모일 집자예요. 모일 집. 예, 모일 집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 아, 요거는 6급에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수자예요. 물수. 그래요. 자, 나무목이 있고 물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나무가, 이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잎과 줄기가 밑으로 쳐져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버드나무 잎 이렇게 쭉 늘어져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져 있듯이,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숙이고, 이렇게 물에다 대고, 그 샴푸나 비누를 묻혀가면서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쳐지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처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쳐지면서, 물로 머리를 감는다 해서, 머리 감을 목자입니다. 머리 감을 목욕할 목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 목자를 왜 썼냐면 바로 이게 버드나무 줄기와 잎이 쭉 늘어지는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을 쭉 늘어지게 하면서 물과 샴푸나 비누를 묻혀서 머리를 감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감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좀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송나라 송자예요. 송나라 송자. 자, 여러분이 이게 송나라 송자라는데 한자가 왜 송나라 송자인지를 혹시 그 의문점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냥 이거는 송나라 송자야 라고 그냥 외웠잖아요. 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간머리랬잖아요. 머리. 간머리니까 이게 머리에 해당되는 꼭대기,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예요.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그게 나무 머리란 뜻이잖아요. 이게 나무 머리 위에 있는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나무 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무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간머리니까 나무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무 머리니까 지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의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요, 송나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지도를 이제 이게 거꾸로 이렇게 180도로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송나라 지도인데, 송나라 지도를 거꾸로 돌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나무 위에 이렇게 생긴 거하고 똑같잖아요. 응? 그렇게 생긴 그런 나라다. 그런 게 나무 위에 모양처럼 생긴 나라라. 그래서 그 나라가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 이게 간머리는 머리를 뜻하니까 나무 머리잖아요. 이게 나무 머리 모양 생긴 나라가, 이게 지도가 이렇게 나무 머리 모양으로 이거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를 180도로 돌리면 바로 이 나무 모양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머리처럼 생긴 나라다. 지도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송나라 송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한자를 오늘 또 강의를 했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이해하면서 애우지 말고 많은 한자를 배워서 여러분의 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